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2023년도 시험이죠. 34회 공인중개 시험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그래서 저는 제 소개에서 저는 이제 임의섭이고요. 닉네임으로 스티브 잡스에서 이제 섭자 따가지고 이렇게 섭스라고 이렇게 좀 코믹한 닉네임을 제가 따봤어요. 딴 이유는 스티브 잡스, 아이폰, 애플사 창업하신 분이고 제일 그 강렬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심플한 거죠. 심플. 그래서 요 심플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차용하려고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닉네임을 땄죠. 공부를 간명하고 단순하게 하자, 이거를 제가 모토로 안내해 드리려고 이런 닉네임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쳐보시면, 또 구글에 쳐보시면 제 창이 안내되는데 제가 소개한, 오늘 프린트 자료 받으셨죠? 요 입문 자료 프린트인데 말 그대로 입문 자료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약합니다, 이게. 근데 이걸로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공부하는 거구나 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정도죠. 자,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계속 준비할 거고요. 앞으로 시험은 우리 객관식 60점짜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 철저한 시험 준비를 1년 동안에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시험을 자신 있게 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게 제 강의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 제가 이제 띄워서 계속 뭔가를 보여드릴 텐데 그 화면에 있는 게 제 요약집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요약집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요약집을 만드는 분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니까 이 빔 화면을 그대로 이제 요약집에 조금 이제 한 면에, 한 페이지에 두 면을 이렇게 담아서 이 가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새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두 면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단점이 글씨가 조금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보신다면 시험에 최적화된 자료로 그 요약집 하나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방문각의 이제 기본 커리큘럼이 2월 달까지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의 페이지를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 기본서를 샅샅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험은 또 1년을 헛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처음 드리는 말씀이 시험에 딱 필요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도 1년은 너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 저 설명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까지 다 얘기하면 시험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힘들고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주위에 소문은 다 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망신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고생만 하고요, 헛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제가 차분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요약집의 머릿말, 요약집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출간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싶은데, 방문각의 기본 태도가 2월 달까지는 기본서를 보라 하는 바람에 기본서는 제가 참고합니다만, 가능하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제가 초점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또는 구입하실 이 교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만 나와요. 일부만. 근데 이거를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립니까? 그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보실 수 있도록.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혹시 이분 들어보셨나요? 울프로 말파라고 해서 이게 검색 엔진이에요. 수학자고 물리학자이신데요.
스티븐 울프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울프럼 알파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복잡한 수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런 수식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뤘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그림으로. X, Y의 좌표가 나오겠죠. 요거거든요. 요 두 개의 마주치는 점이 X와 Y의 해가 되죠. 정답이 되죠.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제곱이 나오죠. 제곱. 2차원이 됐잖아요. 이 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요렇게. 이 포물선을 수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삼성이 나왔어요. 삼성.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인, 코사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공식만 봐도 머리가 찌긋찌긋합니다. 이건 뭐를 표현한 수식일까요? 이겁니다. 이거를 말로 하기 힘들겠죠. 치과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식은 복잡한데 그림으로 간명하다.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피카츄인 거 다 알죠? 이것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울프럼 알파라는 검색 엔진에다가 피카츄 그림을 보여줬더니 수식을 어떻게 알려줬냐면요. 정말 속이의 갱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다 못 뽑았어요. 자료를 하시면서 이거를 중간에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어마어마한 공식이 나왔죠.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피카츄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림으로 간명하게 보는 것도 있고요. 복잡하게 수식으로 보는 것도 있죠. 똑같은 피카츄를 힘들고 어렵게 수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간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제가? 느낌이 오십니까? 공인중개사 수험생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게 되면 18년째 하고 있어요. 중개사를. 사무실 준비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용돈 벌어가면서 하라 그 유혹에 이 중개사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가 벌써 18년이 됐네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수험생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전부를 다 하려고 학문적인 욕구가 충만하신 분이 있고요. 시험, 정말 시험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60점짜리 객관식.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것 딱딱 간명하고 쉽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첫 출발해서 이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험에 대한 인식부터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명하고 쉽게 공부하고 확실하게 합격하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간명하게 쉽게 공부하는 공부, 바로 시험에 나올 부분을 자꾸 보셔야죠. 안 나오는 거, 이 안에 안 나오는 거 굉장히 많아요. 나오는 거는 극소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사시 공부한다?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1년에 끝내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혹시 이 중에 5개년 계획 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런 공부는 효율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요.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라서 그 유형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는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은 여러분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격증 맞는 점수를 확보하는 시험이지. 아는 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법 공부하다가 1년 동안 민법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민법만 시험 치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셔요. 시험에 임박하거나 시험을 치고 나서 직후에 체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시죠. 당락은 1차에 있지 않구나. 2차 과목 공시법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이. 왜? 공시법 중에 등기법은 해도 해서 안 되거든요. 지적은 하면 돼요.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줘서 그대로 나와. 중개사법 같아. 근데 등기법은 이거는 망망대해예요. 다루는 영역은 민법보다 훨씬 넓어요. 민법을 다 안다는 전제 위에 등기 절차를 더 씌워서 공부하는 거라 민법이 베이스에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근데 민법도 공부 안 했죠? 등기 절차는 이제 처음 접하죠. 그런데 2차 과목이라고 미뤄두고 등한시하다가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1년 동안에 되풀이하시는 경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뒤늦게 아신다고요. 등기법이 당락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지금 낙방하신 분의 제일 대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법 과락이에요. 두 번째가 등기법, 그에 못지않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등기법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 출제 포인트를 아시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대응이 충분히 됩니다. 만점도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그 길로 제가 안내하도록 제 역할을 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섭스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스티브 섭스라고 치면 잡스를 오타 친 줄 알고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스티브 섭스로 검색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더 나와요. 그쪽을 클릭하시면 이제 제 창들이 나옵니다. 유튜브,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다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그게 뭐 어떻게 사진 올리는지도 아주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냥 사진 몇 장 올려둔 것밖에 없지만 다른 것들은 학습 자료를 시험에 딱 필요한 것들을 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올렸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안내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첫 시간은 요거 설명드리고 일단 마치고요. 2교시, 3교시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볼 거예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시험지를 여러분은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겠죠. 몇 년간 재수하신 분들도 몰라요. 시험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를. 시험 치고 나왔을 때 그 시험지 들고 나오잖아요. 그 시험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를 객관적인 제3자 시각에서 보면 확연히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불합격자의 시험지하고 합격자의 시험지가 달라요. 이렇게 외견상 보이는 모습이. 그런데 불합격자의 시험지는요,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와 지문에 밑줄이 다 그어져 있고요. 2중, 3중으로 막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낙서가 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견, 외견으로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제대로 푼 것 같다. 합격에 가깝겠다, 이 사람이라고 느낌을 줘요. 정말 치열하게 풀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불합격이에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이런 표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그것도 2중, 3중으로. 근데 합격자의 시험지는요, 외견상으로 보면 밑줄 중간중간에 그리고 중간중간 동그라미, X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견 주는 느낌은 이거예요. 성의가 없다. 대충 풀었구만. 제대로 풀었을 리가 있겠어. 저렇게 안 보여서 불합격이겠네.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팩트는요, 대부분 합격이고 그 중에서도 고득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제된 포인트를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출제 포인트가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공부는요, 이런 마킹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줄 다 긋고 보는 이런 공부하시면요, 1년 동안 공부한 거는 맞고 진도에는 충실히 따라갔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라도 이런 마킹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 방향이 잘 되면 1년의 과정은 정말 즐거울 수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알거든. 그래서 반복하고 숙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 하려고 하죠. 납득이 안 돼.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공부는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이야. 나를 이해시켜줘. 그게 필요 없는 시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주관식 시험이면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서 기승전결이 필요해요. 그건 주관식 시험이라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는 시험은. 근데 우리 자격증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취득하면 돼. 정말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어서 이런 민법뿐 아니라 학개론, 중개사법, 공법, 등기법, 세법, 이런 지적법 이런 것들이 중개사가 되셔서 얼마나 쓰일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변호사가 된 것처럼, 세무사가 된 것처럼, 행정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할 것 같죠. 중개사가 되시면.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한테 자격증 취득할 때 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 실무적으로 아무 쓸모 없어. 뭐가 중요할까요? 정보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금 동원력이 더 중요하다고요. 인적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개사들은. 중개사잖아요. 실제로 법률 문제가 터지면 변호사가 다 해결합니다. 세금 문제 터지죠? 세무사가 해결해요.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터져요? 행정사가 일을 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중개 업무잖아요. 많은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법률 전문가는 맞지만 변호사가 될 것처럼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중개사 시험 공부하러 와서 변호사 시험 준비합니까? 맨날 민법 판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1년의 과정이 암담합니다. 시험을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이해는 되었을지언정 나는 납득이 되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 맞추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1년 동안에 보여드린다고 요약집으로 보여드리고 연습시켜드리고 그래서 제 목표가 1차 목표는요. 7월 이제 기본서 순환이 끝나고 나면 뭐 1년의 과정을 조금 스케줄 체크하고 오리엔테이션 소개 여기까지예요. 지금 11월, 12월 이제 12월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요 2달 동안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기초예요. 생기초. 생기초에 맞는 강의 할 거예요. 제가. 이 기본서 페이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험 준비하는 트레이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간이 아까워서 못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지금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6주간이요. 6주간. 다른 과목은 7주 나오는 선생님도 있는데 토요일이라 6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6주 동안에 맞춰서 제가 생기초 열심히 해드릴 텐데 이거요. 본론 들어가서 거의 되풀이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되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되풀이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들으셔야 되니까 입문 강의의 가치는 나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이제 2023년이죠. 23년 1월 2월에 이제 1순환 기본서. 그다음에 요약집으로 하는 3, 4순환부터 또 2순환, 5월, 6월까지 3순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론 3순환이 들어가요. 이론 3순환. 이론 정규과정 이론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3번 돌린다고요. 이 돌리면서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하기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계속 반복해 드린다니까요. 제가 이때까지 통계를 제가 나름 뽑아보니까요. 시험 칠 때까지 똑같은 내용을 100번 넘게 반복합니다. 1일 특강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100번을 반복해요. 100번을. 그럼 맞춰야 정상일까요? 그래도 100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틀리면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답변을 못 하시네. 그렇게 무수히 제가 반복해 드릴 거고요. 제 강의 목표는 뭐냐 하면
7월에 들어가서 내년 7월에 들어가서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지겹다. 뭐가 나오는지 다 아는데 이미섭이는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무슨 얘기 할지 알고 있고요. 지겨워져야 돼요. 이게 합격 시그널입니다. 그냥 기본서 펴놓고 줄거가면서 이해하는 공부를 하시면요. 이런 단계는 절대 안 와요. 몇 년씩 계획을 세우고 공부해도 이런 단계가 안 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무수히 반복이요. 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얘기해 보라. 그 김구 선생님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라고 물으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자유대한의 영원한 독립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다. 독립 그랬죠. 그 빗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개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한마디만 얘기해 보세요라고 물으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많은 것들을 반복하면 물리적으로 안 돼요. 시험에 딱 필요한 것만.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걸러드릴 거예요. 법무사 경향을 반영해서 등기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점점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레이더방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공부를 20년 정도 공부해 보세요. 대충 느낌이 와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적중률이 해마다 이 24문제 중에요. 등기 12문제, 지적 12문제잖아요. 24문제 중에 최소 20개는 다 적중시켰어요. 뭐 21개, 22개, 23개, 24개 다 있습니다. 최소 20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기출문제 보시면 금방 아셔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하늘 아래 새로운 이론이 있을까요? 그 출제하는 영역만 살짝 바꾸는 거고요. 수치만 살짝 바꾸는 거고요. 대충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7, 80%가.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여러분이 학문적인 역량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판에 박힌 시험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판에 박힌 시험이라고요. 중개사 시험이 연구하는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대응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더라. 이 요령을 공부하셔야 돼요. 학문적인 공부하시면 안 되고 나는 학문적인 역량이 충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학원 가셔야 돼요. 학원 오실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늦었어요. 박사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7월 달에 아이고 지겨워서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네. 뭐가 나오는지 대충 다 알고 나 연습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게 합격 시그널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지겹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반복. 모든 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거. 그 필요한 거. 시험에 딱 필요한 것들을 제가 요약집에 보여드릴 거예요. 암기법을 통해서 또는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반복하시면 이건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없겠는데 라는 느낌이 팍 드실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이런 반복을 통한 준비가 되어야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아침부터 자신감이 충만하다? 나는 의지와 각오가 대단하잖아.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자신감이라니까요. 그 준비는 반복에서 나오고요. 모든 걸 반복하시면 어리석어요. 불필요해요. 시험에 딱 필요한 것들. 그거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바로 출제 포인트를 볼 줄 아는가의 차이고 여러분의 시험지는 어떤 모습일까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에 그 주제들을 익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됩니다. 맞춤이 됩니다. 그 맞추는 요령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차치하고 1년 동안 이 출제 포인트만 반복하시기에도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33회, 22년 33회 시험을 이렇게 준비합시다 했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은 뭐 어느 출발점에 서서 얘기를 하겠지만 냉정한 준비만이 시험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하구나. 냉정한 준비만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당연한 합격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짧지만 이걸 오리엔테이션에 대신하고요. 2교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